자, 그래서 3전 10만원 라인대에서 하나둘씩 사다 보면은 결국 몇 개월 뒤에는 조금의 수익이라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라고 차트를 예상을 해보자면은,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오늘의 경제 공부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어땠나? 지난밤 미국 시장은 흔들리던 모습이 살짝 안정되면서 기술주가 상승하며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인 케빈 헤셋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비둘기파다 보니까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졌다고 하고, 이러한 소식에 비트코인도 안정세를 가져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별주에서 애플이 좋았습니다. 아이폰 17 판매 호조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7일 연속 상승,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거 말씀드렸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가상화폐 관련주도 같이 반등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겹도록 들을 이름일 것 같습니다. 케빈 헤셋,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내년 초에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내정된 사람은 케빈 헤셋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지 봤더니 일단 트럼프 1기 때부터 벌써 역사가 긴 사람이네요. 그때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핵심 경제 참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비둘기파로 돈을 풀어서 성장과 고용을 촉진시키는 거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케빈 헤셋이 지금 예상대로 연준 의장이 된다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돈이 많이 풀리면 성장주가 좋고, 또 채권 금리가 또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채권 투자자들도 좋아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월봉을 보시면은 위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내년에는 나타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증시가 계속 오르다가 야, 이거 더 이상 오르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뭐 경제 위기든 뭐든 한 번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러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전략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마도 기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가 계속 전망된다고 하니까 증시가 좋든 나쁘든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증시가 비트코인 따라가는 느낌. 비트코인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증시가 비트코인을 조금 따라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물론 코인과 증시 둘 다 위험 자산이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10월달에 코인은 그때 먼저 고점을 치고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0월달 증시, 글로벌 증시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인을 보고 쟤는 도대체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증시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진 것 같죠. 그 말인즉슨 우리 증시도 더 이상 큰 하락이 나타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해 줬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바닥 다지기가 나타날지, 전 저점을 깨진 않을지,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슬슬 기회가 다가온다. 대형주가 고점을 치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지루한 흐름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나타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주봉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러한 박스권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딱 보면 한 달 전에 고점을 치고 10만원 근처에서 오른쪽으로 기어간 지 한 달 정도가 되었고, 이 와중에 기움증권의 목표가 14만원을 유지하면서 디램 3사 중 가장 저평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이 올해 4분기에 전분기 대비 46% 오를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는 4분기보다 20%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지금 삼성전자는 충분히 저평가다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3전 10만원 라인대에서 하나둘씩 사다 보면은 결국 몇 개월 뒤에는 조금의 수익이라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라고 차트를 예상을 해보자면은, 과거에 많이 올랐던 HD 현대 미포와 현대 로템, 이런 친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1년 차트인데요. 항상 주식은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조선주랑 방산주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거는 멀리서 봤을 때 희극이지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자, 왼쪽에 HD 현대미포를 보면은 1년 동안 봤을 때 급등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 요 구간이 급등했고, 그리고 또 몇 개월 동안 오른쪽으로 기고, 또 며칠 동안 급등하고, 요런 식으로 점프업 기간은 얼마 되지 않고, 급등한 시간보다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그러한 이제 열을 식히는 과정이 더 긴 걸 확인할 수 있죠. 왼쪽이 현대미포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 후 오른쪽으로 기고, 급등 후 오른쪽으로 기고,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를 뭐 예시로 봤을 때 HD 현대미포에 요렇게 급등하다가 이젠 여기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박스 흐름은 짧게는 한 2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기었다가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안 오른다고 너무 급하지 말고 내년 6월 전까지는 오르겠지 그런 생각으로 조금 길게 장거리 달리기 하는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줍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지루한 시간을 몇 개월을 버텨야 단기간 급등하는 그러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약바이오 연말연초가 끝이 아니다. 연말연초는 바이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는 슬슬 좀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증권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길게 잡고 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 이전 이벤트 가능성이 있으며 알테오젠 삼바, 삼성 에피솔딩스 이런 친구들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미약품, 리가켄바이오, 인투셀 이 친구들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니까 혹시나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증권의 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오 하니까 오늘 인벤티지랩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차트가 진짜 기가 막힌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 장 초반에 20% 급등했다가 보합까지 빠졌다가 다시 16% 급등하는 그리고 이 흐름이 고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많은 긴장감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왜 나왔는지 보자면 일단 인벤티지랩은 11위 대마 성분이죠. 이 기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 이러한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4주차에는 약효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월 1에 맞는 거 이거는 실패 아니냐 이러한 뉘앙스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전부 다 매도를 하면서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벤티지랩은 바로 반박을 했어요. 아니다. 4주차의 약효가 떨어진 게 아니라 3주 이상 지속된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제형 개발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미 초과 달성한 것으로 좋은 결과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존 경구제는 하루 3번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2주로 늘린 것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 차이 때문에 주가가 오늘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참고로 지금까지 배당주를 투자하고 싶어도 이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세금을 또 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을 받아봐야 또 세금으로 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은 전액 분리과세를 한다고 하고 참고로 고배당 기업이 뭐냐? 배당 성량이 40% 이상인 기업 그리고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보다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곳 이 두 개가 바로 고배당 기업인데 여기서 분리과세 혜택을 3년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연장할지 말지 정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가 다르냐? 한번 예시를 가지고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봤을 때 제가 1억을 벌고 그리고 1억으로 배당을 받는 딱 2억을 번다고 생각했을 때 총 세금은 6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요. 그런데 이거를 분리과세가 되면은 총 세금은 4천만 원 정도로 낮아진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배당주 투자를 권유하는 그쪽으로 돈을 몰리게 하는 그러한 유인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고배당 기업만 적용이고 배당을 받긴 받지만 배당 성향이 39%밖에 안 되거나 혹은 기존 ETF 분배금이나 이자로 받는 금액 그런 것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인도에서 스마트폰 규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요? 인도 정부는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정부 주도의 보안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북한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심지어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강제를 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휴대폰을 훔치고 이변조 유통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이거를 막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부에서 휴대폰을 상세하게 추적할 수 있는 어플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플 이런 거 당연히 용납할 수 없죠. 아이폰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안, 프라이버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면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애플은 인도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쿠팡의 반사 이익이 여기저기서 과연 탈쿠팡은 갈수록 커지게 될까요? 지금은 여기저기서 반사 수익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유통 관련 기업들 신세계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올랐는데 오늘은 CJ 대한통운이 오르고 있어요. 7%나 급등. 그 이유가 뭔가 쿠팡이 흔들리면 다른 곳으로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11번가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런데 거기서는 대한통운을 쓰다 보니까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짧은 생각으로는 SK텔레콤 때도 털렸을 때 많이 시끌시끌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SK텔레콤을 유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건설주가 반짝. 야, 이 차트 이게 뭔가요? 왼쪽에 상지 건설 이재명 대통령 관련주였죠. 여러분들 요거 보고 한 번 더 주식의 무서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한번 물리면은 단 몇 개월 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를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이러한 건설주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신임 김희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명되며 주택 공급 확대 등의 기대감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취임식에서는 주거 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며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몸에 부착하는 기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마트 귀걸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워치, 스마트 반지, 스마트 귀걸이, 그리고 앞으로는 스마트 글래스,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까요? 스마트 넥클리스 이런 것도 나올라나요? 어쨌든 이번에는 귀걸이라고 하는데요. 귀 동맥에서 뇌 혈류량을 측정하고 뇌 건강을 모니터링해주는 웨어러블 기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제품의 이름은 루미아2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얼마인가 봤더니 사는데 36만원이라고 하고 월 15,000원을 내면은 건강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아, 세상은 진짜 많이 변하고 있구나. 다음입니다. 자, 공모주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하는 TMC라는 공모주. 어제 데이터가 늦게 떠서 오늘 이렇게 하루 늦게 알려드립니다. 미래셋 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고요. 선박용 광통신 케이블 제조 기업으로 코스피 상장에 도전하는 친구입니다. 다만 구주 매출이 있고 중복 상장 이러한 논란이 있어서 기관 평가가 잘 나올까 걱정을 했는데 잘 나왔군요. 경쟁률 좋아요. 기관 경쟁률 950대 1, 그 다음에 참여 건수는 2100건, 의무 가격은 53%로 이거는 기리분들 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상단인 9,300원이 나왔고 청약하려면 93,000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은 2,240억이며 유능 매장 수량은 76만 주, 한 사람당 1.5개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기리분들 전부 다 2개 이상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야겠죠. 내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아크릴 신한투자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AI 인프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AX 인프라 기업인데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며 내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토요일에 다 공부했죠. 기관 데이터 어땠냐? 잘 나왔습니다. 의무 확약 52%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다만 경쟁률은 조금 낮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 데이터면은 당연히 청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1,556억이라고 하고 청약하려면 19만 5천원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청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